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12월 5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 비트코인 급등을 했다가 갑자기 급락을 하는 또 덤핑이 나오는 이런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갑작스럽게 이런 양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인을 이제 주장하는 한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이 어느 정도 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적으로 볼만한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대가 갑작스럽게 급등을 하는 듯 하다니 반대로 갑자기 또 다시 급락하는 양상이 나왔습니다. 7,800달러 선까지 거의 저항선까지 닿는 순간 갑자기 내려가는 양상들이 나타났고 추가적으로 또 매도세가 나와서 다시 원점으로 7,223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단기적인 투자 하셨던 분들은 좋았다가 말았죠. 좋았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형태도 있을 텐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이런 패턴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은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락하게 된 원인, 갑작스럽게 상승하는 것처럼 올라갔다가 이렇게 덤핑이 나오는 이유는 플러스 토큰이라는 중국에서 이제 폰지 사기, 암호화폐 폰지 사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플러스 토큰이라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폰지 사기가 있었던 물량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제 매도세가 나오면서 덤핑으로 그냥 판매를 하면서 가격 약세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우선은 이게 이제 플러스 토큰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이 플러스 토큰이라는 거는 중국에서 지금 나온 폰지 사기고요. 지금 플러스 토큰은 매일 수익을 0.3%를 보장해 매달 9%에서 18%에 달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투자자들을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플러스 토큰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수익과 투자금을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충당하는 폰지 사기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지난 6월 말에 플러스 토큰 측이 출금을 일시 정지하자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사건 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플러스 토큰 측에서 지금 이렇게 폰지 사기를 벌였던 이 물량들이 지금 이제 보유 물량이 18만 7천 BTC나 된다고 합니다. 약 1조 6,600억 원이나 된다라고 하는데 이 물량을 지금 매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석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고 하고 있고 지난 8월 초부터 이 믹싱 물량 12만 9천 BTC 약 1조 1,450억 원이 대부분 매도된 것으로 가정하면 하루 평균 1,300 BTC 약 115억 원이 매도된 셈이라고 합니다. 또 1일 덤핑 추정치와 믹싱되지 않은 5만 8천 BTC 약 5,050억 원 가까이가 2개월에 걸쳐 매도될 수도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 제이콥 캔빌드 같은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다단계 스캔 프로젝트 플러스 토큰이 비트코인 덤핑은 비트코인 약세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플러스 토큰과 같은 폰지 사기 주체가 시장의 보유분을 덤핑 판매하는 동안에는 기술적 분석으로 가격을 예측하는 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덤핑으로 갑자기 그냥 매도세를 쳐버리니까 이 기술적 분석이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 안타까운 부분이죠. 지금 이런 폰지 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까지 하락시키는 이런 원인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말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런 폰지 사기는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 고율의 무언가 수익을 보장한다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사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너무 큰 돈을 벌겠다라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는 거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시고, 지금 그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그 에르고도 이 플러스 토큰 측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처분하면 향후 2달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지금 비트코인만으로 지금 매도하는 게 아니고, 이 믹싱 물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믹싱이라는 게 그 비트코인을 송금할 때 보낼 비트코인과 이 다른 코인들을 섞은 후에 이를 재분배해서 암호화폐 출처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작업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대부분 불법 자금 유통이나 이제 자금 세탁에 이용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용하는 부분으로 보여서 다른 알트코인들에도 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소식이죠.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근데 갑자기 급 덤핑을 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중국의 암호화폐 회사 사무실에 대한 급습 체포 보도가 잇따르자 이 플러스 토큰 측이 다시 한번 빠르게 비트코인을 청산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정말 보기 드문 케이스거든요. 이렇게 급등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급락하는 이런 양상이 나오기가 참 어려운 그런 차트인데, 이거는 기술적 분석으로 해석이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정말 이례적인 차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도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능성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분석가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크립토울프의 분석인데, 지금 7,860달러 선과 8,090달러 선을 중요한 이제 저항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넘어줘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세 9,550달러 선, 그리고 찍고 다시 8,090달러 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나오는데, 만약 여기에서 7,800달러 선과 8,090달러 선 정도를 이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6,000달러 선에서 5,500까지도 보고 있네요. 그래서 5,500까지 지지받고 다시 올라오는 이런 형태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7,800달러 선을 저항을 맞고 지금 내려온 것처럼 차트가 형성되어서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이지 않는 차트예요. 지금 현재에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전 최고 기술 책임자인 발라지 스리니바산이라는 이분이 트위터를 통해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10년 사이 최대 유니콘이라는 거 이제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이죠. 우버나 에어비앤비, 이제 스냅 등과 같은 건데, 이런 기업이 아니고 이제 비트코인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성장세가 워낙 크고 강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유니콘이라고, 세계 최대의 유니콘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세로 봤을 때에는 정말 엄청난 상승세였죠. 비트코인의 시가총액만큼 그렇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없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암호화폐 블록체인 분야 M&A 1위는 코인베이스, 그리고 크라켄과 코인스퀘어가 뒤를 이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암호화폐 그 블록체인 업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M&A, 그 인수합병이죠. 그 M&A를 진행하는 기업은 미국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로 조사됐다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블록체인 리서치 업체인 토큰 데이터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이후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회사와 관련된 350건의 M&A가 발생했으며 총 거래액은 40억 달러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코인베이스의 거래소는 1억 달러 가치의 블록체인 기반 유로 메시징 플랫폼인 언더컴, 그리고 5,500만 달러 가치의 암호화폐 월렛 업체 자포의 커스터디 사업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총 16개의 블록체인 관련 업체를 인수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금력이 풍부하다는 거겠죠, 코인베이스가.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주요 인수 합병 목적은 기술 축적 및 합법적 지위 획득으로 분석이 됐고요. 이어 샌프란시스코 기반의 거래소 크라켄이 총 7차례의 인수합병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위를 차지했고요. 그 크라켄은 지금 영국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인 크립토 퍼실리티즈를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약 1억 달러 가까이 되는. 그리고 코인스퀘어가 총 5차례 M&A로 3위로 올랐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M&A가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면 이 이제 산업 생태계도 지금 이제 조정이 되고 있는 거죠. 보통은 이제 성장하는 산업들에서는 이렇게 M&A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인터넷 기업들도 활발하게 지금 인수합병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구글이 예전에 유튜브를 인수했다라던가, 이베이가 페이팔을 인수했다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 것처럼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똑같이 인수합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이제 활성화되고 더 커지려고 하는 그런 양상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지금 가격 전망 또 다른 전망들도 있는데요. 지금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샤카는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현재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약세 신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상당한 추가 손실이 임박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 텔레그래프도 비트코인 차트가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기 추세 전환이 되기 전에 5,000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인 뉴스BTC 같은 경우는 퀀텀 이코노믹스의 창립자인 마티 그린스펀의 말을 인용해서 비트코인이 결정적으로 8,000달러 이상으로 이동하지 못하면 약세로 1년을 마무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가격대를 넘어서면 잠재적으로 최대 14,000달러까지 급등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망치들이 대부분 이제 저항선이 8,000달러 선을 좀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7,800 그리고 8,000달러 선을 중요한 저항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이 선을 넘어서 좋으면 강세로 좀 돌아서는 그 확률이 더 높아지고, 만약 이 선을 넘지 못하고 마감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조금 이 분석가들,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조금 더 많이 우세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벡트가 지금 현재 그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최고 기록 654만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IC사나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벡트의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가 새로운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로 봤을 때 650만 달러, 약 77억 5천만 원 상당이
이르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미결제 약정이라는 건 이 투자자가 선물 계약을 사거나 판 뒤에 이를 반대 매매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계약으로 시장 흐름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 미결제 약정이 많으면 현재 자본 유입 상태가 유지되거나 새로운 자본 유입이 추가된다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본 유입이 추가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추가적으로 유입이 되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유지는 하거나,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으로 이제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기록들이 계속 갱신이 되고 있는 건데요. 전날보다 42%가 증가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난달 20일과 21일 각 420만 달러에서 430만 달러를 기록했었는데, 이 기록들이 계속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벡트가 지금 이 사상 최고의 기록들을 계속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계속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벡트의 수석 운영 책임인 아담 화이트는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서 현금 결제 방식을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 지금은 이제 그 실물 인도 방식이죠. 근데 지금 이제 현금 결제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플랫폼을 하나 더 만들 것이고, 아마 그러면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 더 일어나겠죠. 지금 싱가포르에 이제 법인을 만들고 진행을 한다라고 그 기사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벡트의 모기업 IC는 이달 9일 비트코인 옵션 출시 계획을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옵션까지 이제 추가가 되면 이 시장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유리 비시코라는 그 암호화폐 분석가의 분석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큰 틀에서는 이 등락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등락이 이렇게 아주 큰 삼각수렴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양상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 6,000달러 선, 그리고 한 5,000에서 6,000달러 선 부근인데, 이 부근에서 지금 이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흐름들, 그리고 이 상단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또 떨어지고, 이렇게 가격이 모아졌다가 지금 이제 달러로 간다. 언제 달러로 갈 것이냐? 결국에는 2021년을 보고 있습니다. 2020년 말에서 2021년 정도가 달로 가는 그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유리비시코는 분석을 하고 있네요. 이거는 이 분석가의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추가적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지금 그 유럽 중앙은행 ECB 총재가 디지털 통화 활용을 여러 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ECB 총재인데요. 유럽 의회에 출석을 해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 CBDC 발행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CBDC를 통해서 유동성 확보와 신속한 자금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발언은 CBDC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ECB의 정책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향후 정책 변화가 예고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CB,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전체의 그 총괄적인 이 중앙은행인 이 총재가 지금 직접적으로 CBDC 발행을 언급한 부분이면 이건 직접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 리스틴 라가르드 이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원래 IMF 전 총재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엄청난 파워를 자랑하고 있고,
실제 ECB 총재도 지금 임명이 됐고요. 임명이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힘은 지금 이제 가장 최고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 디지털 통화 CBDC 발행, 그러니까 유럽의 중앙 그 통화죠. 지금 유로화인데 이 유로화와 뭐 연계된 CBDC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 CBDC 발행이 아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가 지금 그 중앙화된 이 CBDC를 발행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도 CBDC를 2020년에 지금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캐나다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중앙은행까지도 같이 보고 있어서 뭐 터키나 뭐 몇몇 국가가 지금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마 이런 부분을 뒤늦게 아마 이 트렌드에 밀려서라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건 개인적 추측이지만 이렇게 전 세계가 하는데 우리나라만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또 전 세계가 CBDC로 다 거래를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 거래에 동참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호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만 그냥 예전의 원화 그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기에는 또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ETP 출시를 또 스위스 증시에 또 한다는데요. 지금 새 투자 상품인 스위스 증권거래소에 새로운 또 ETP 제품, 그러니까 비트코인 상장 지수 상품을 출시한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이 스위스의 증권거래소에 지금 새로운 비트코인 그 파생 상품이 또 출연하게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커져가고 이제 경쟁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ETP는 원래 이미 한번 아몬에이지라는 곳에서 출시를 했던 상품이고, 추가적인 상품으로 이제 또 나온 건데요. 이렇게 이제 상품들이 계속 출연한다는 건 그만큼 또 수요가 있다라는 것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시장이 나올지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보시고 추가적인 소식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초기 투자자분들은 꼭 여러분들 조심해서 공부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천천히 공부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